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병원 원장 나영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저기 아픔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흔이 넘어가게 되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다 보면 발목도 삐끗할 수 있고 무릎도 아프고 집안에서 좀 일 좀 가사 일을 도와주다가 무거운 거 들다가 어깨가 삐끗하고 또 이제 손가락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계통의 이제 통증들은 우리 몸의 근육, 골격계, 특히 근육, 뼈, 인대, 심줄, 관절, 연골 이런 데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노화와 같이 겹쳐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26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노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근육골격계 노화는 특히 이제 근육들이 약해지고 예를 들면 심줄이 닳고 인대가 얇아지고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근육도 많이 뭉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담이 들었다, 어깨가 막 무겁고 엉치가 좀 뻐근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담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근육이 뭉친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이 근육 뭉친 거는 주로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로 이제 뻣뻣함이 제일 많겠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막 뻐근하고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줘야지만 편해지는 형태가 이제 근육이 뭉쳤다고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픈 좀 불편한 근육을 눌러보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압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아픈 부분 다 뭉쳤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도 이게 손으로 눌러서 아프면은 근육통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고 휴대폰을 많이 보면서 이런 거북목 자세, 일자목 자세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 뒤에 통증하고 이쪽 승모근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죠.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막 괴로워가지고 막 이거를 막 도려내고도 싶고 막 찌푸드도 하고 막 움직여도 그냥 시원치 않고 그런 괴로움감을 막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허리, 등 쪽에 이제 근육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허벅지, 골반, 엉덩이 쪽 그쪽에도 이제 근육들이 많이 뭉치게 되죠. 그래서 이 근육이 뭉치게 되는 증상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고 아마 근육통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이제 심줄 근데 이제 심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죠. 심줄이라는 것은 근육이 심줄로 이어져서 뼈에 가서 붙는 부위를 심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줄은 이제 예를 들어 근육이 많이 뭉쳤을 때,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안 하던 달리기를 오랫동안 했을 때 그 뒤에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죠. 아킬레스건, 건이라는 게 심줄이라는 뜻이죠. 거기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급성으로 며칠 만에 왔으면 금방 회복하겠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넘어가서 만성화가 되면 치료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심줄의 증세는 운동을 좀 하면 풀리고 운동을 안 하면 또 아프고 이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오는 부위가 제일 많이 오는 부위는 어깨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팔도 많이 쓰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컴퓨터 하거나 가사 일하거나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심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줄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아파오고 더 심해지면 심줄이 두꺼워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전근개라고 아마 들어보셨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회전근개 건염 혹은 심해지면 이제 그 부분이 닳아서 해지면서 찢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끊어지고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회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4개가 있어서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이렇게 회전시킬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는 부분이 이제 손을 많이 썼을 때 뭐 휴대폰을 많이 한다든지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라켓 운동, 뭐 골프를 한다든지 뭐 테니스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통 엘보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팔꿈치의 이제 바깥쪽과 안쪽이 많이 아파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바깥쪽이 아픈 거는 우리가 보통 테니스 엘보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안쪽이 아픈 거는 이제 골프 엘보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엘보우라는 게 바로 심줄염인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팔에 있는 근육들이 다 여기 뼈에 가서 이제 붙는데 그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뼈에 염증과 같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테니스 엘보도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이제 여가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운동을 많이 하면서 걷기랑 달리기, 자전거 타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킬레스건염이라든지 이 족저근막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도 하나의 심줄염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인대라는 게 있죠. 그 인대라는 것은 관절에서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팔꿈치가 있을 때 이 뼈하고 이 뼈하고 이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 관절이죠. 그 관절을 이어주는 게 인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로 꿰매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대가 다쳤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발목을 삐끗해서 삐었을 때 그때 발목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관절이 벌어지면서 붙어있는 인대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찢어지면 부분 파열, 완전히 찢어지면 완전 파열. 완전히 파열됐을 때는 막 붓고 발목이 흔들거리게 되죠. 못 잡아주니까. 그래서 계속 걷다가 하이힐을 신고 걷다가 계속 삐끗삐끗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인대가 만성적으로 찢어져 있고 꽤 많이 찢어져서 이제 발목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절이 흔들리게 되면 속에 있는 이제 연골이란 뭐 다른 조직들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마찰이 되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증으로 시작해서 이제 닳고 해지고 막 염증 생기고 붓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대가 손상이 되면 이게 관절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발목을 삐끗한 것도 인대가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만 이제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물건 들다가 손목을 삐끗했을 때 그때도 대부분 이제 인대가 다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쳤을 때는 그냥 염좌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좀 찢어지기 시작하면 파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좌는 조금 심하지 않은 상태, 파열은 좀 심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심줄은 한번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심줄 자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조직이어서 굉장히 더디게 되죠. 반면에 인대는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뼈죠. 뼈는 통증을 다치게 되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골절이었을 때, 부러졌을 땐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때, 척추나 이런데 뼈에 이제 통증이 올 수가 있겠고, 드물게는 이제 피로골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뼈에 실금이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 뼈의 통증은 상당히 크죠. 우리가 이제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뼈의 통증은 3대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아픈 게 이제 피부를 찢는 통증, 두 번째가 산통, 분만할 때 생기는 통증, 세 번째가 뼈를 깎는 통증,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뼈도 상당히 아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관절에서 이제 연골들이 많이 있죠. 사실 연골도 이제
신경이 별로 없는 조직이어서 통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골이 손상이 됐을 때는 아픔이 없이 아주 두리뭉실하게 이게 아픈 건가 아닌 건가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해졌을 때는 이제 붓고 많이 아파지게 되는데 그때는 발견이 굉장히 늦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이제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확 찢어지면 금방 나타나겠지만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처럼 서서히 진행이 되면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팠다가 좀 좋아졌다가 계속하면서 점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골도 한번 상하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면 통증과 이제 붓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통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붓기가 있으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관절이 부으면 이 통증보다 붓기가 더 훨씬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통증이 없고 붓기만 있으면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붓기는 꼭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골 어깨 이런 통증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결국 이런 통증들도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뭐 초기면 거의 다 잡을 수가 있고요. 특히 40대 같으면 거의 완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심줄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 근육을 강하게 하는 운동, 또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 인대가 더 밀리지 않게끔 버티는 뭐 근력 운동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치료 목적의 운동, 재활 목적의 운동, 예방 목적의 운동이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질환별로 이제 관리하는 방법, 평상시 관리하는 방법과 운동으로 이제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잘못된 건강 상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